안녕하세요. 저기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이런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셨는데 컨디션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 영어 문해력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제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고등에서는 인제 워낙 길고 어려운 복잡한 구조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 흐름을 인제 쭉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인제 제 이력이고요. 저는 인제 영어 교육학이랑 통번역을 시대인지에서는 3 학년 내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수업들은 다 언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제 그동안 아까 방금 부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상위권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메이저 의대를 매년 다수 많이 배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중등으로 하게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진 않았 수강생 피드백을 인제 제가 이 자료 제일 뒷부분에 참고하시라고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강생 피드백을 좀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드리면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들 중 가장 원리가 잘 이해된 것 같았다. 특히 가정법에서 왜 시제가 가는 이렇게 되는지 원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가 잘 갔다. 또 그냥 문법 독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법과 타이밍에 관한 조언도 해 줘서 좋았다. 그다음에 또 영작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 더 꼼꼼히 문법을 살피는 정돈된 영작이 가능해졌다. 과제를 몰아서 하지 않고 매일 하는 점이 좋았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과제를 매일매일 나눠서 내주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냥 영어를 이렇게 단순하게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걸 수업을 통해 깨달아서 좋았다. 그 뒷부분은 인제 여러 가지 이거는 인제 고3 들이 해 줬던 피드백이기도 하고요. 이번 종강할 때 어 제 수업의 피드백을 댁에 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 보시면 공통된 문구들이 있어요. 분석, 그다음에 뉘앙스.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인제 부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직독직해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뉘앙스,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거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중상 과정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 영어는 이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고등 내신은 요렇게 되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죠. 일단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고요. 진짜 정말 심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숙명여고 인제 내신도 하고 있는데 숙명 1 학년 그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종류가 총 4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단어책이에요. 단어 예문을 1,200 개를 외워야 돼요. 근데 그게 4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에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는 중학교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는 없었죠.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풉니다. 그다음에 절대평가 방식 중학교 때 인제 우리 애가 30-40% A 나와요. 근데 A가 30-40% 죠. 근데 인제 고등에 가면 1 등급이 10% 고 이게 5 등급제 되면서 이제 1 등급이 아니면 대학을 갈 수가 없죠, 내신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약간 많이 고1 때 아이들도 많이 혼란이 오는 게 내가 중학교 때 A였는데 왜 고등 때 내신이 3 등급이야, 2 등급이야." 이렇죠. 당연하죠. 수치상만 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학습량도 중학교 때는 단기간에 됐지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네 내신을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학교도 원문이 그대로 나온 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다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안해서 그 응용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만 보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인제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 영어는 좀 차원이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실력의 격차가 본격화되는 시기고요. 중등에서 보이지 않던 성적 편차가 되게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우리 애는 되게 성실했어요. 중학교 내신이 너무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공부의 범주가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학교에서 물론 그게 맞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성실하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이제 그게 전부다 보니 고등에 가서 갑자기 늘어나 갑자기 폭이 깊어지고 와이드해지는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엄청난 쇼크가 오죠. 그래서 인제 중등 때부터 심화학습을 잘 해 놨느냐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 심화학습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어려운 걸 많이 풀어야 되고 무조건 많이 외워야 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좀 글을 좀 다방면으로 읽어내고 좀 호기심도 많고 많은 걸 외우는 그 체득한 어떤 훈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태도적인 것들이 당연히 인제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끔 염두에 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적 학습력이 실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시기 제가 어 사실 딱 두 시점만 얘기하라면 중3, 고3 이 두 시기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중3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장 고등에 가서 내가 좀 편하게 가느냐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게 가느냐 그거를 결정하죠. 제가 인제 현재도 예비고1도 하고 있고 고1도 하고 있지만 진짜 내신을 해 보면 정말 달라요. 중학교 3 학년 때 애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온 아이들은 진짜 수월하게 하거든요. 정말 그냥 숙제 크게 부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내신 범위 양 많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죠. 포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비효율적 학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인데요. 아이들이 암기랑 이해를 혼돈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야 시험을 보자." 그러면 못 봐요. 그 본인이 억울해. 자기는 봤대. 애들은 이해 그냥 눈으로 본 거 그게 자기가 완전 체득이 됐다고 착각해요. 그게 문제죠. 완전 내 것으로 돼야 되는데. 본인이 많이 써 봤어. 그게 공부가 됐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시즌 1은 독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독해를 인제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 독해할 때 가장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국어 해석을 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단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한 걸 가져와 봐." 그러면 밑에다 해석을 써 오라는 숙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장을 직독직해로 해석을 써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수능 독해에서 아니 영어 독해 자체의 원리가 영어는 똑같은 걸 의미할 때 단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표현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직독으로 해석을 써 가죠. 그리고 결국 다 썼지만 이게 핵심 내용이 뭐야? 그걸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손으로 열심히 쓰는 거 근데 그게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인제 방금 얘기했던 같은 맥락이지만 직독직해 절대 안 됩니다. 끄널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끊어읽기 그리고 습관적 SVOC 막 쓰죠. 막 주어 동사 근데 글을 읽을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습관이 사실 되게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내 제대로 된 리딩을 제대로 된 영어 방향을 잡아가는 거. 인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 활용 이런 것들도 잘 커버를 해야 되고요. 올바른 학습법 이런 것들도 잘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 중3 에서 해야 되는 시행착오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만드는 학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내신 기출 문제를 제가 올해 1 학기 시험지인데요. 이제 그냥 샘플로 넣어 놨어요. 이게 자세히 읽히지는 않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근데 제가 인제 이걸 굳이 넣어 드린 이유는 이게 여기서 이 지금 제가 손으로 훑어드리는 이 부분이 선지예요. 선지 1, 2, 3, 4, 5. 그러면서 이게 선지라면 이거는 시험 범위에 없었던 지문에 없었던 내용이죠. 본인이 이 지문을 읽고 이걸 빨리 읽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지 숙명여고 내신 시험지인데 이게 페이지 수가 14 페이지, 13 페이지예요. 이걸 50분 안에 풀어야 되죠. 제가 인제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고등 내신의 시험지의 공통점은 독해와 서술형입니다. 그게 메인입니다. 문법은 스타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독해에 더 집중적으로 해 가려면 탄탄한 문법과 구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독해로 인제 이어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휘문고 내신 시험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독해 지문이 길고 특히 휘문고의 특징은 영작이 되게 어렵습니다. 서술형 영작이 원문하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형 문제, 조건 변형을 해 가지고 영작하는 게 오답률이 높죠. 이거는 중동고 내신 시험지고요.
중등고 내신 시험지도 질문 자체가 영어고 선지가 인제 영어로 이걸 다 읽어서 판단해야 되죠. 애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영어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 가지고 해석을 못 해서 못 푼대요. 본문은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정말 많이 해야겠죠. 이거는 모의고사 샘플이고요. 왼쪽은 모의고사 고1 거, 오른쪽은 고3 건데 딱 봐도 고3 께 빡빡하죠. 쪼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1 모의고사는 한 문장의 길이가 뭐 되게 이 정도? 2 줄? 1-2 줄밖에 안 돼요. 이렇게 1-2 줄 전부 다. 그런데 고3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게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엄청 길죠. 이 문장을 어느 세월에 직독직해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문장을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은 덩어리, 구조, 그러니까 구문이 한꺼번에 딱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고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 덩어리를 적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 학습의 방향은 실제로 이게 언어학에 있는 원리인데요. 언어 모든 언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로 모든 언어의 기본 개념은 어휘와 문법에서 시작해서 이건 소스예요.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스일 뿐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4 가지 영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영역은 보통 독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포괄적으로 보면 독해 쓰기가 문해력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독해와 쓰기입니다. 우리는 중등 때 지금 어휘와 문법,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구문까지 이거를 차근하게 밟고 그다음 이제 독해를 좀 장기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제 5 월까지 한다면 그 뒤에 이제 내년 1 월 그 내후년 이제 고입 전까지 독해를 꾸준하게 영작과 독해를 잠깐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크게 제 커리큘럼을 인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즌 1은 어법과 구문에 집중을 하고요. 시즌 2는 독해와 영작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로 어휘는 계속 같이 병행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플로우 잉글리시라고 표현했는데 플로우라는 표현은 예 우리가 흐름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플로우가 되게 유명한 학자가 강조하듯이 이건 몰입의 의미로도 많이 요즘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로우 흐름과 몰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은 요렇게 되고 시즌 2는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1-2 월, 3-5 월. 이게 왜 3-5 월이냐? 4 월은 이제 내신 때문에 한 달 휴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수업 방향 및 목표 저희가 인제 시즌 1에 대한 얘기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1은 문법, 구문, 어휘 이 3 가지 영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법. 제가 문법을 설명할 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또 지양해야 되는 예 뭐랄까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영어 강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라 그러면 1, 2, 3, 4, 5 형식을 강조하는 부류와 1, 2, 3, 4, 5 형식을 강조하지 않는 부류가 있죠. 저는 후자입니다. 영어는 아이들이 뭐 영어학을 할 것도 아니고 일단 프랙티컬한 실질적이고 이해가 되는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막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막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으면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문법의 가장 핵심은 품사입니다. 단어를 딱 보고 '이 품사가 뭐야?' 그거를 캐치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품사의 원리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 과제를 해 오면 시켜 봐요. 그래서 "이게 왜 동사가 나와야 돼? 여기서 왜 투부정사를 써야 돼? 여기서 왜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 이걸 자꾸 물어보게 되죠. 품사로 이해하고 근거로 완성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문을 살짝 드리면 "She looks different. She looks differently." 이렇게 있죠. 근데 애들이 인제 처음에 제가 이걸 두 번째 것도 different로 써 놓고 틀린 걸 찾아봐.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look이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외웠어.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형용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differently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근거는 위에 거 different는 she 명사를 꾸며 주니까 형용사가 오는 거고 위에 때 differently는 동사를 꾸며 주니까 부사를 쓰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법의 내용을 다 품사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품사의 기본 개념만 알면 확실히 알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번 수능에 나왔던 29번 문법 문제입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간상 다 설명드리진 못하고 제가 여기 지금 이게 두꺼운 이제 진한 글씨로 써 드린 게 이제 답의 근거인데요. 그래서 투부 정사가 나와야 되는 건 enough는 뒤에 투부 정사가 나온다라고 배우죠. 그런데 인제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in which가 아이들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일단 which가 명사이고 전치사가 붙으면 부사가 돼요. 이거는 그냥 부사야. 관계 부사. 부사는 뒤에가 완전하지. 왜냐면 부사는 추가로 오는 말이니까 얘 없어도 뒤에가 완전해야 되잖아. 그렇게 이해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reatly. 이거 부사지. 그러니까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거지. 이건 맞구나. 이렇게 뭔가 품사로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법 다음. 어법을 배웠다면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구문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배운 원리를 즉시 적용해 복잡한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 그래야 핵심 이해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것도 전부 다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들인데 이제 이거를 막 animal occupies a much larger territory than 다다다다 이걸 너무 다 하나하나 직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는 이것보다 앞에 거야라는 거니까 된 뒤에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핵심 알맹이가 어딘지를 캐치하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소재는 동물들이 큰 땅을 차지해. 그때 얘네들이 find trotting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큰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에너지적으로 낭비야. 이 정도만 파악하면 내용의 알맹이를 다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트로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from A to B 이걸 다 해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부수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구조를 파악한다면 거기에서 뭐가 핵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find A, B. A가 B한다는 거야. 이런 구조가 확실하게 딱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면 독해는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just as가 나오면 just as 주어 동사 앞에가 한 것처럼 뒤에 것도 그래. 그러면 보통 이제 뒤에 문장에 빈칸을 뚫어서 되거든요. 그럼 이 뒤에 문장의 근거는 이 앞에 있어요. 이런 원리처럼 얘도 그래. 그러면 just as부터 change까지 뭐가 핵심인지를 파악하는 이걸 직역하는 게 그래서 그런 원리들은 이제 저희가 문법을 배운 문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문을 이제 저희가 숙제로 내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작 시험을 간단히 봐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에서 영작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 시즌에 영작을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둘 거지만 구문만 이해해 와. 그러면 애들이 그냥 읽어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작을 해볼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세 번째 어휘입니다. 자, 어휘는 문맥, 구문, 품사 변화에 따른 의미 확장을 기반으로 한 고등 수준의 어휘력을 강화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어카운트 하면은 계좌 막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런데 독해하다 보면 맥락에서 이건 중요성이라는 뜻이고 어펙트가 영향을 주다가 아니고요. 감정이란 명사의 뜻이고요. temporal resolution 애들이 해석 이게 이제 단어 시험 보면 일시적 해결책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 해상도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고 어떤 품사로 바뀌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수능 기출에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어카운트하고 이 모빌라이즈는 빈칸 답이었어요. 빈칸의 답. 근데 이 단어 뜻을 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되게 심플한 단어 수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의도해서 내십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반대부고에서 내신에서 오답률 1 위로 나갔던 객관식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단어였냐면 플라스틱. 본문을 주고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선지에 이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 다 제낀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틱의 단어는 어떤 단어랑 유의하냐면 플렉서블입니다. 유연한. 이 단어 뜻을 모르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아 우리 아이는 지금 시간이 없고 영어 학원 다닐 여력이 안 돼요. 그냥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뭐만 하면 될까요? 무조건 단어예요. 문법은 단기간에 됩니다. 독해는 단기간에 길게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독해를 잘하려면 뭘 준비하느냐? 단어죠. 단어만 하면 됩니다. 네. 극단적으로는. 자 인제 거의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그래서 문법 핵심을 개념으로 구문에 적용하고 실전 문제 풀이를 하면서 고등 문법 구문을 완성해 가는 시즌 1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단순 문제풀이 아니고요. 다 근거를 찾아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동그라미를 처음에 전 숙제를 안 했다고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계속 코멘트를 하죠. 이거 다 근거 찾아오라고. 그다음에 왜 맞는가, 왜 틀린가를 스스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어휘 이런 것들 다 의미 확장 훈련, 그러니까 단어를 다 외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이 이따가 인제 피드백 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Q&A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거든요. 물론 남아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반복 훈련 정말 많이 할 거고요. 네. 이제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맞춤 피드백도 제공하고 단어 시험도 아이들마다 다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는 5 개씩 하고 싶습니다." 그럼 5 개씩 해. 아이들마다 다 개별 맞춤으로 단어 시험지를 만들어서 합니다. 통과하면 그다음 범위 나가고 또 페일하면 다시 봐야 되고 하니까 다 그건 다르게 적용할 겁니다. 네. 수업의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뒤에 너무 오래 들으시면 또 힘드시니까 테스트 다 그 자료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테스트를 좀 다 하고 그다음에 인제 테스트 리뷰도 하고 인도도 나가고요. 과제는 요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테스트 샘플입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거는 테스트 샘플을 안 넣어 드렸어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단어 시험지 샘플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인제 아이들이 구문을 공부해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이 구조가 어떻게 되며 핵심이 뭐야.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4 줄이나 되잖아요, 영어가. 근데 애가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완벽한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의 내용이 뭔지를 간략하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를 시험을 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문법 개념 시험이에요. 자 품사를 설명하시오. 그럼 품사 8 개를 쭉 쓰고 품사의 간단한 설명을 쭉 쓰는 거죠. 저는 단순히 문제만 푸는 복습 테스트 아니고요.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걸 1 차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문법 응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제 약간 좀 흐리긴 한데 이게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근거예요. 근거를 한국어로 설명 쓰는 게 아니에요. 아 요 단어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 주어가 단수라서 이게 동사가 단수 동사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근거만 찾아오면 돼요. 이거조차도 귀찮다면 하지 말아야겠죠. 네. 근거를 찾아오는. 네. 테스트. 자 왼쪽은 이제 영작 테스트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네 학교 시험 유형하고 똑같이 영작 테스트를 보고요. 오른쪽은 제가 과제를 이렇게 냅니다. 요일별로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다 작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인제 최종 수업 말미에 이걸 화면에 띄워 줘요. 그럼 애들이 인제 사진 찍어 가죠. 이 요일대로 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제가 거기다 인제 피드백을 남겨서 다시 또 보내 주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질문 언제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구문, 어법, 구문하고 독해 영작으로 넘어가겠지만 이번 시즌 1의 가장 메인은 문법, 구문, 어휘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품사 핵심 원리로 스스로 설명하는 문법을 키우는 거고요. 원리 적용해서 복잡한 구조가 한눈에 보이는 구문을 공부하는 거고요. 마지막 문맥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확장되는 단어를 더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3 가지 메인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